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의 기술 배워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선물지수도 335포인트, 330선도 현재 이탈해서 아래쪽으로 방향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시장을 해석해 주실지 먼저 공개를 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장 한마디가 선물 330,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제약, 반도체 낙폭과대. 자, 요 포인트로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키워드에 많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또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그런 섹터들인데 나란히 오늘장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지수도 이 제시해 주신 라인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참 이게 선물 지수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326.35포인트 선으로 사실 오늘 5.4포인트 정도의 하락폭이 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게 이 선물의 방향성,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트레이딩으로 외인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의 동향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월요일에 336.85포인트 고점을 찍고 어떤 얘기를 좀 드렸냐면 지수의 어떤 그 상승폭, 상승을 견인하는 지수의 포인트는 일단은 필요 충분 조건에서 나왔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진바닥을 만드는 어떤 시그널 자체는 335가 지지가 되면서 그죠? 지수의 어떤 그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21선을 지지를 하면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에서 심리적인 어떤 그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이제 관세의 어떤 데 우려감으로 빠지다 보니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11월 말일이잖아요.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월봉의 캔들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지도 우리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선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일단 어찌됐든 이게 선물 326.60포인트에서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인데 330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335도 이미 벌써 깨진 상황이고 그러면 일단은 하락폭은 있겠지만 거래가 이제 바닥을 잡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가격권 라인,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33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2월 달에 첫 거래일인데, 만기까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포인트는 330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1395원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정점은 찍었다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어떤 그 달러의 강세에 환율의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한 번 더 고점은 찍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까지 1,400원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좀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면 일단은, 바이오 제약주들의 이제 낙폭과대,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을 보면 업종을 먼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22,000포인트까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의 이 방향성이 이제 하방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 좀 드렸죠. 투심의 어떤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잡는 종목이다. 그리고 어제 21선이 깨지고 오늘 21선 아래 구간에서 대량으로 이제 외인들 매도가 나타나다 보니 시장 자체도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에 반해 또 하이닉스까지 또 그 역연자형으로 내려오다 보니 지금 16만 원 선이 깨졌거든요. 저는 하이닉스가 15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일단 단기적인 낙폭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다음 주 후반으로 매수 타임을 잡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그 매수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이제 바이오 제약 신약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캠이라든지 브루노이, 펩트론, 그리고 유한양해까지, 예,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봉상 흐름들을 잘 보시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장대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초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오고 주 후반, 월 후반에는 조금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바이오 제약주, 신약주 쪽에서는 반등의 어떤 포지션, 그리고 어제 셀트리온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추세를 정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건 저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일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잘 매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바이오 제약주들 반도체까지 다 얘기 드렸죠. 2차전지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쪽에서 그 제일 중요한 종목이 거래소 쪽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입니다. 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도 1.7% 이제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 고점까지 가격의 어떤 그 상승이 진행이 된 이후에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예,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뭐 크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터지는 시점까지 또 우리가 좀 기다리는 전략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V자 반등이 나타나고 오늘 첫 5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이탈되는 모습들이 지금 장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SK 이노베이션하고 같은 맥락으로 포인트를 체크를 해서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지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제 약간 좀 눌림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가격선을 보게 되면 오히려 빠질 때 에코프로를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서 좀 잘 그 포인트를 좀 잘 잡는 전략이고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양극재 쪽에서 어제 에코프로 BM에 거래소 이전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기속으로 일단은 어제 그 장중에 6.8% 상승에 지금 횡보를 하잖아요. 21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 어제 그 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기간 조정으로 갈 수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LNF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걸 우리 염두를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포인트를 좀 잡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셀단에서 보면 이제 덜 빠진 종목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좀 덜 빠져서 오늘 한 3%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이쪽은 뭐 결국은 이제 박스입니다. 상단이 42만 원, 하단이 38만 원이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의 어떤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이게 일수 변화를 보게 되면 저점을 찍고 단기 고점이 나왔던 일수가 이제 8거래일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거래 정도 눌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다음 주 후반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찍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이라든지 급락이라든지 이거보다도 그냥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가격의 어떤 이격 조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코스피 쪽과 코스닥 쪽의 어떤 시장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 그 코스피 쪽에서는 2460포인트 선에 음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 1월 15일에 다시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역배열에서 바로 V자 반등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격이 또 빠지고 지금 시장의 코스피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전기전자 업종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투심의 어떤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박스입니다. 박스. 그러니까 10일 평선에 오늘 살짝 하회하는 모습들인데 하단선을 지금 680, 그리고 700포인트 선을 이제 단숨에 좀 돌파하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타나야지 바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7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봉상 흐름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코스닥도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에서도 이제 보시면 그 아래꼬리에 살짝 좀 달았지만 이게 음봉의 어떤 그 캔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에서는 단기 수급 주체가 외인들이 그렇게 크게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거래 바닥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다시 다음 주에 상승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염두를 좀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저스토입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